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이미 예선 끝나고 이제 본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입니다. 보수 단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홍준표 지사도 강하게 지금 여기서 보수 우파의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어제 수락 연설했던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면서 탄핵이 끝났습니다. 이 탄핵의 원인이 되었던 바른정당의 사람들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서 보수 대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 우파의 대통합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보수 본인이 큰 집이니까 본인 밑으로 다시 들어와라. 이제 탄핵 끝났으니까 바른정당 명분 없다 들어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그런데요. 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건 좋아요. 근데 대선이 끝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 지사가요, 뭐 막말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홍준표 지사의 강점은요, 이 메시지가요 굉장히 간결하고 핵심과 본질을 막바로 치고 들어가는 그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요즘에 홍준표 지사를 보면 본인의 그런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비박도 땡기고 친박도 아우르고 네. 뭐 지게 작대기 선거 때는 뭐 그게 다 한 표 한 표니까 다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 정체성이 뭔지 그런 식의 어떤 스탠스로 유승민 바른정당 저렇게 뭐 문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그러면 바른정당 사람들이 뭐 자존심도 없고 바보입니까? 환영하고 그냥 거기로 들어갑니까? 그런 일은 만무하죠. 그다음에 단일화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자 단일화가 아니고요. 삼자 단일화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보수끼리 뭐 범보수끼리 단일화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안철수 뭐 중도하고 뭐 단일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래도 보통 완샷 단일화를 하던가 삼자가 바로 완샷으로 하던가 뭐 이런 게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요, 이 친박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단일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사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친박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른정당과의 단일화도 바른정당도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른정당도 바른정당이지만 더 다음 단계로 넘어서 국민의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많이 지금 지지율 올라오니까 자유한국당까지 다 아울러야지. 근데 친박이 남아있어요. 그럼 호남은 어떻게 될까요? 호남에서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계적으로 1대1로 붙었을 때 이제 오차범위로 붙었다라고 하지만 이 단일화 과정에서 명분이나 실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까 보았던 그 오차범위 내 그 접전은 꿈이고 허상이고 신기루예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 친박을 쳐내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또 완전히 뭐 비박 노선만 가자니 지금 당내 어쨌건 최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친박이다 보니 사실 홍준표 지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지가 굉장히 항상 간결하고 소위 말해 이제 수위가 좀 높아서 그렇지 그런 부분 명확했는데 네. 지금은 친박을 쳐내겠다는 건지 같이 가겠다는 건지도 좀 애매한 그 스탠스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향단이 뭐 춘향이를 뽑은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했다가도 또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되는 건 좀 아니야. 그러니까 친박을 완전히 버리면 또 본인의 또 이 기반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지금 이제 앞으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표 외에 나머지 세 당의 후보가 단일화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텐데 네. 현실적으로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많이 듭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일화라는 게 여론조사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협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당과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구도를 예상한다는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선거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초상집에 상주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번 대선이 사자구도가 될 겁니다. 좌파 둘, 얼치기 좌파 하나, 보수 우파 하나.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좌파 둘, 안철수 후보, 얼치기 좌파. 그 다음에 우파한 사람. 오늘 전당대회에서 뽑히겠죠. 네. 저기 어제 얘긴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예전에는 중도라고 얘기를 하다가 얼치기 좌파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자기와 손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 사자구도도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사자구도지만 저건 저기 양자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영 논리예요. 그러니까 좌파 둘, 얼치기 좌파 하나, 그다음 보수 우파 하나라는 건 어차피 얼치기 좌파도 좌파거든요. 그러면 좌파 셋에 우파 하나. 그러면 보수 우파 표는 다 탁탁 모으면 이번에 51이 될 수 있고 좌파 다 모으면 49가 될 수 있어서 5년 전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우파만 단결하면 된다. 이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희망이죠. 다시 한번 구도로 그렇게 가보겠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하죠. 왜냐하면 일단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 이야기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용이에요. 내부.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단일화돼야 된다. 단일화돼야 보수파가 하나지. 저 보수파 하나라는 건 전제가 뭐냐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단일화됐을 때만 하나잖아요. 단일화 안 되면 보수도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스텝. 야, 진영 지금까지는 언제나 보수 진보 1대1 싸움 아니었니? 그 1대1 싸움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단일화해야 된다 하고 자기의 진영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산 넘어 산이죠. 근데 작년 초에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을 보면 한 40% 안팎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합쳐서 한 15% 안팎 아니에요. 그러면 반 이상의 그 지지자들이 집을 나갔어요. 네. 그 집 나간 보수들이요. 집 나간 보수들이 뭐 반기문한테 갔다가 또 안희정한테 갔다가 좀 안철수로도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과연 그 집 나간 그 보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그거는요, 그냥 지금의 어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집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효과는, 별로 제한적일 거다. 왜냐하면 집 나간 이유가 결국 친박 패권주의 정치 때문에 집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홍준표 지사가 이런 이념적인 구도, 프레임을, 사실 선거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것이 통했지만 지금 정치 상황이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친박이 있는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박근혜 덫에 걸려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력이 남아있으면 네. 결국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사실상 친박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 진영의 단결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위기 속에서 홍 지사가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